자, 여기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한 세 가지 물질인데 여기 나와 있네. 세 가지 물질이 뭔지 누군지. 단백질, 치질, 탄수화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효소의 주 성분인가 그러면 이게 단백질이야.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 얘로 가는 게 이게 단백질이 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하는 거는 치질하고 탄수화물 이렇게 갔거든. 근데 치질이 이렇게 온 거야. 얘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그러면은 가에는 생명체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관여. 그러면은 탄수화물 치질 중에서 이거 치질에 치질로 되어 있는 뭐 호르몬 말하는구나. 이건 어디서 배웠니? 중학교에서 배운 거지. 호르몬. 요 호르몬. 이거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관여하는가? 호르몬을 구성하는가? 얘 치질. 그럼 아니요 하면 탄수화물 이쪽으로 온 거야. 그래서 이거 맞는 거야. 맞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지금 탄수화물이거든. 이건 글리코젠의 형태로 생명체에 존재하는가? 그렇단 말이야. 글리코젠 또는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거거든. 글라이코젠. 이거는 포도당 저장 형태야. 저장을 하는 폼, 저장폼이야. 저장폼. 어디에서? in animal. 동물에서 포도당을 저장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셀룰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 셀룰로스란다. 녹말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데, 이게 이제 포도당 저장폼이야. in plant. 식물에서. 알겠니? 선생님 이거 카톡이란다고 뭐 어디냐, 이거. 유튜브 올려줄 테니까, 모르는 사람 다시 한번 잘 필기를 해두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요, 무조건 여러분들 중간고사하고 직결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 여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탄수화물요.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당류가 있고요. 이당류가 있고요. 다당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선생님 기본 단위라 그러면서. 단당류에는 포도당, 중학교에서는 이제 포도당만 알면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포도당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그 다음에 뭐지? 갈락토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당류, 포도당하고 뭉쳐서 만들어진 뭐지? 엿당. 그 다음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뭉쳐서 만들어진 설탕. 포도당하고 갈락토스하고 뭉쳐서 만들어진 젖당. 중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다당류, 여기 보통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애가 녹말 여기서 배웠네. 녹말은 저장폼이네. 포도당을 저장할 때, 어디? 식물에 포도당 저장할 때 이 형태로 저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어로 적어드릴게. 글라이코젠. 왜냐하면 어떤 책에는 글리코젠, 어떤 책에는 글라이코젠 이렇게 돼 있어서 영어로 적어져 있고요. 이건 동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입니다. 이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 글라이코젠은 어디에, 동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인데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간하고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간에도 저장이 되고 근육에도 저장이 돼요. 녹말은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면은 전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녹말가루, 전분가루, 감자 전분가루 이런 게 요런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요 이제 더 알고 있어야 돼. 더 알고 있는데 시험 보니까 자꾸 아리까리하고 이상한 내용
수업 시간에 듣지 못한 내용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맞춥니다, 이게. 자, 이게 다당류 중에 하나 더 있어요. 키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틴. 이게 가르쳐 줬습니다. 키틴. 이 키틴은 요것도 다당류에 들어간다는 것 좀 알고 계세요. 어디 성분이냐면 꽃게나 가재 같은 껍질 성분이에요. 꽃게나 가재 등 껍질 성분들이 요 키틴입니다. 키틴. 요렇게 좀 알고, 이게 탄수화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있죠. 단백질 배웠고요.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었냐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질소와 황으로 구성이 됐어요. 질소와 황. 그 다음에 지질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중성지방하고요. 이 중성지방하고 지방하고 그냥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질요. 인지질. 요렇게 나눠집니다. 요렇게 아셔야 돼요. 중성지방은요, 이거 지방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에너지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게 해주고 나중에 분해해가지고 에너지 얻어내고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호르몬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성호르몬들 있지. 여러분들이 막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자꾸 여자 생각나게 되고 엄마한테 들려 아빠 하면 막 소리 좀 짜증나고 하는 것들이 성호르몬들이 분비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의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그래 여드름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거 주로 이제 성호르몬들이 지방으로 많이 돼 있어요. 이게 물론 다른 것도 그런 거 있지만, 인지질은 뭐냐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을 선생님이 여기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보면은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물질이거든. 이 생리작용은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생리작용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을 생리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A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이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단백질은 있잖아. 너무나 하는 일이 많다. 유전정보 저장만 빼놓고 요것만 빼놓고 거의 모든 일을 한다. 그래서 야, 단백질이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 이거 빼면 다 예스 답이야. 그냥 이것만 빼면. 됐죠?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요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것도 요 근래 것 내면은 너무 어려워서 틀릴까봐 조금 옛날 거 이렇게 해서 약간 몇 년 될 거 이렇게 했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고분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영어로도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크로 붙였습니다. molecules. 아이고. C-U-L-E. S는 이제 복수 때문에 하는 거고,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매크로. 또는 이렇게 막 루틴하게 돌리는 것들을 매크로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매크로, 몰리큘은 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대 분자. 한국말로 이건 한자말이거든요. 이것도 한자말이긴 한데, 거대 분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단위체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되는 겁니다. 절대로 단위체가 모여서 되지 않은 거대 분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고분자로 된 물질 X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이 말이야. 딱 보니까 이거 누구겠니? 이게 아미노산, A가 아미노산인 거야. 아미노산. A가 아미노산이고 이 비결합이라고 하는 게 펩티드 결합이네. 펩타이드 결합인 거야. 이게 고분자 X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그림이 똑같거든. 왜냐하면은 사람이 가장 많이 연구한 단백질 중에 하나가 바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야. 헤모글로빈은 여기 구부러진 폴리펩타이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모였게. 이 원반처럼 들어있는 게 햄이고, 거기에 쌓고 있는 게 글로빈이라고 하는 분자거든. 이렇게 해서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복합체. 영어로 하면 컴플렉스.
내 이런 이야기 하면서 컴플렉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래 복잡하다 뭐 이런 것도 가지고는 이제 복잡한 거 이렇게 돼 있지만은, 잠실 종합운동장 이런 이야기 했잖아. 거기 가면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 다 모아놓은 그 컴플렉스. 이게 막 모여 있단 말이야. 자, X는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위체 이름이 뭐라고? 아미노산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결합은 이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결합한다.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반응. 물 분자가 몇 분자 빠져나오는지도 묻습니다. 한 분자 빠져나옵니다. 근데 왜 축합이라고 하느냐 하면 붙으면서 길이가 약간 줄어들거든. 4번 A의 순서가 달라지면 이게 즉 아미노산 배열 순서 이게 달라지면 구조가 달라져 가지고 기능이 달라집니다. 사람하고 비슷해요. 저 친구처럼 이렇게 못생기면은 못생긴 행동을 한다고. 근데 나처럼 이렇게 잘생기면 잘생긴 행동을 하거든. 그래서 사람이 성형수술 하려고 그런 건가? 이게 생긴 대로 논다는 말, 이게 참 비교육적인 말이지만은,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생긴 게 달라져서 이게 기능도 달라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X 고분자 X 단백질이죠. 유전 정보 저장만 빼놓고 다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5번이 답이야, 이게. 예, 물 떠와도 됩니다. 예. 좀 있으면 또 화장실 간다고 그러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를 풀려면 요거를 좀 지울게요. 요걸 좀 지워놓고 3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가 DNA, 여기가 RNA, 여기가 단백질 요렇게 돼 있는데, 자, 기억의 염기서열을 적으라 그러면 A하고 맞아보는 건 누굽니까? T하고 맞아보는 거는 아데닌, 사이토신 맞아보는 거는 구아닌, 타이민 맞아보는 거는 아데닌 맞아보는 건 타이민, 아데닌 모이건 타이닌. 이게 왼쪽부터 GAA. 이게 원본에는 이 말이 없어요. 실제로 원본에는 이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순서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요거 원본에 없는 말을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서 요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DNA와 RNA는 모두 폴리펩타이드가 아니라 뭐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수소 분자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할 때 어떤 분자가 빠져나가죠?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반응? 탈수 축합 반응이라 그럽니다. 탈수 축합 반응. 그냥 뭐 영어로도 한번 가르쳐 줄게요. 디하이드로지네이티드 콘덴세이션. 영어 안 해. 이 철자가 어려워. 철자가 어려서 그냥 탈수 축합 반응, 디하이드로지네이티드 콘덴세이션 리액션인데, 너무 이렇게 이거는 디하이드로지네이드 콘덴세이션 리액션은 필수 단어 아닙니다. 필수 단어 아닌 거는 알 필요 없어요. 대학교 가서 하셔도 되고 대학원 가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다 틀린 거야. 이게 딱 뭐만 남니? 기억만 남는 거지, 그지? 4번 문제를 볼게요. 선생님 설명할 때 이거 얼마나 많이 설명했습니까? 이게 심한 학교는 이걸 암기를 해서 이게 그 단답형으로 적으라 그래요. 이걸 그리라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을 지금 B라고 하는데, 카복식이. 요 부분, A 부분은 이거 아미노기.
예? 뭐라고요? 아미노기.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겨사슬이라 그럽니다. 겨사슬. 이거 겨사슬을 왜 R이라고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겨사슬 영어로 하면 사이드 체인인데 그게 R이 어딨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R의 종류가 20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약자로 AA라고 많이 적습니다. A, 아미노산이 20종류입니다. 왜 AA라고 적냐면 아미노산이 아미노 애시드 요게 아미노산이거든요. 이거 고등학교 필수 단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요거 띄웠습니다. 이거 아미노 애시드 영어 단어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잘 외우더라. 필수 단위 아닌 걸 안 가르쳐 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아래 종류는 생물체에서 20가지. 그치? 맞다고. 기억이 안 들어가면 꺼야 돼요. 그죠? 이 맞으니까. 가해 단위체들이 결합할 때 물 분자들을 형성하면서, 그치?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가해 B는 카복식이다. 맞다고, 이거야. 그치? 이제 외우겠네, 이제. 물 분자가 빠져나온다, 이거, 이제. 탈수 축합 반응. 그걸 형성한다고. 형성한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뽑아서 만드는 거. 그죠? 뽑아서 만드는 거. 예, 뽑아서 만드는 것도 형성이죠. 예. 조립한다? 그렇게는 안 하고, 이게, 여기 물 분자를 형성하며라고 하는 거는 물 분자가 만들어지며 이런 뜻이거든요. 만들어지며. 자, 그러면은, 그림 나에서 폴리펩타이드를 나타내며 폴리펩타이드 그림 나는 그렇죠. 폴리펩타이드를 나타내며 단위체를 연결한 부분이 수소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 요 C는 펩타이드 기로죠. 펩타이드 결합.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게요. 반즈입니다. 반즈. 본드 반즈. 여기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필수 단어입니다. 필수 단어 반즈 결합. 그 두 명한테 문자가 타고 왔나 보네. 뭐지? 누구 잃어버렸다는 거야? 60대 할머니, 70대 할머니, 80대 할머니. 실종? 아,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달됐습니다. 옛날에 실종되든 말든 그냥 뭐 경찰한테 신고하러 가면 오겠죠. 그러는데 지금은 바로 뭐. 공룡을 하면 어떤 거예요? 어? 공룡을 하면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공룡이랑? 뒤에 뒤에 공룡 설명을 해주겠는데 질문이 나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화학결합은 공유결합이 있고요. 이온결합이 있고요. 금속결합이 있습니다. 리얼. 공유결합은 비금속하고 결합할 때 나타나고요. 이온결합은 비금속하고 금속하고 결합할 때 나타나고요. 금속은 금속과 금속들이 모여서 나타내는 결합이 금속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원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요. 대부분 그 탄소화합물하고 탄소화합물 하고 금속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탄소화합물 중에 단백질이 있고 치질이 있고 탄소화물이 있고 핵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대부분 비금속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 속의 결합들은요 공유 결합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런데 여기 수소 결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화학결합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화학결합은 이 세 개만 화학결합이라 그래요. 근데 수소결합은 공유결합하고는 완전히 다른 놈이에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화물과 그 기타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탄소가 근본인 화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탄소화물에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 이런 게 있는데, 자, 단백질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와 황으로 구성됐고, 지질은 중성지방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는데 반해 인지질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인이 들어가고요. 탄소화물은 대부분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고, 핵산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와 인으로 구성이 돼요. 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것까지 뭘로 구성되는지 다 외웠으면 좋겠는데, 이처럼 있잖아. 탄소와 수소와 산소, 탄소와 수소와 산소, 탄소와 수소와 산소, 탄소와 수소와 산소, 탄소와 수소와 산소 등이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으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유기물 또는 유기화합물이라 그래요. 이러면요, 고등학교 3학년 뺨칩니다. 아시겠어요? 질문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리 잘해서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돼요. 근데 자기가 혼자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정리하기 힘들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강사들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해주죠. 왜냐하면은 잠깐 제가 적을 때까지 잔소리 좀 하겠는데요. 적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그래요. 그 유기물과 유기화합물 이 자체가 정의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올바른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주느냐면은 수능에 틀리지 않게끔 정의를 내려줘요. 대학교 가시면 다시 배우세요. 유기화합물의 정의를 대학교 가서 다시 틀리면 되고, 선생님 딱 말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유기화합물이다 그러면 절대로 수능에서 틀리질 않아요. 선생님이 수능 약 한 20년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지? 자, 그럼 질문에 답이 됐는데 좀 속 시원하게 뚫어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DNA와 RNA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DNA를 RNA. 근데 DNA에 잘 외우지게끔 이렇게 해볼게요. 다브 헬릭스 어쩌고저쩌고 D에 D가 나오고요. 디악시리보스 D에 D가 나오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더블 헬릭스의 D, 디악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뭐 이렇게 DD 들어간 거. 나머지는 다블이 아니라 단일. 디악시가 아니라 그냥 옥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형태거든. 그래서 여기 DNA, RNA 나온 것쯤에 여기 적어 드릴게요. 여기는 이중 나선 구조고요. 이중 나선 구조가 아니니까 이거 단일 사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학생들한테 이불로 나는 이렇게 하고,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면 교장 선생님한테 징계 먹을 생각으로, 야, 이번 시험은 컨닝은 허락해준다. 단 나한테 걸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요, 컨닝 페이퍼를 만들기 시작하거든. 컨닝 해도 되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최소한 작게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필요한 내용만 적게 될 거지. 지가 모르는 내용만 적게 될 거지. 그게 한 번 페이퍼 만들어 가지고 되겠니? 한 번 페이퍼 만들어 놓고 딱 한번 봐봐. 이 너무 커. 찌려야 돼. 그러면서 몇 번 하면서 외워주게 돼요. 나 이 선생님 고백 하나 할게. 대학교 다니면서 나도 컨닝 안 해봤겠니? 다른 애들 다 컨닝 하는데 대학교 엉망진창이거든. 나도 컨닝 하려고 컨닝 페이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쪽팔리잖아. 나도 장생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컨닝 페이퍼를 좀 더 줄이기 시작했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그 컨닝 페이퍼를 사용 안 했어요.
몇 번 이렇게 옮겨 적다 트랜스퍼 하다 보니까 다 외워져가지고 그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면 교장 선생님한테 징겨 먹고 이렇게 먹을 요량으로 학생들한테 한번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하위권에 있는 애들이 점수를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자, 이건 이중 나선 구조, 이거 단일 나선 구조고요. 요거는 뭐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염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아니라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 구조를 독특하게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당이 무슨 당이냐면 디옥시리보스 또는 디옥시라이보스, 디옥시라이보스. 교과서마다 이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이보스, 디옥시라이보스. 이거는 당이 뭐라고 돼 있지? 리보스, 디옥시라는 말이 없어요. 또는 라이보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DNA를 유전 정보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이거는 몇 가지가 있었죠. 유전 정보 전달. 누구? mRNA. 얘미 무슨 약자라 그랬지? 메신저. 그 다음에 아미노산 운반. tRNA. T가 이거 트랜스퍼. 옮겨준다는 이야기. 아미노산 운반. 그 다음에 리보솜 구성 rRNA. 목동 고등학교에서 요거 rRNA 가르쳐 주더라고. 그 다음에 효소 기능 있는 RNA가 있거든. 요게 라이보자임 요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라이보자임. 요렇게 해서 이러면 딱 고등학교 2, 3학년, 2.5학년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치고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1번. 나는 무엇인지 써시오라고 됐지. 이게 RNA죠. 그죠? 이게, 요렇게, 선생님이 요렇게 지금 칠하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가 당, 인산, 골격이에요. 골격. 당인상 골격. 이거는 마치 뼈다구 가시처럼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 이 부분이 염기예요. 이 부분이 염기. 당은요, 이상하게 오각형으로 많이 그럽니다. 왜 오각형으로 그러냐면은, 오탄당이거든요, 오탄당. 오탄당이 뭐냐면은, 탄소가 몇 개? 5개인 당이다. 이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포도당 같은 거는 탄소가 6개인 당이에요. 탄소가 6개인 당. 자, 이거는 백본이 요 당인산 골격이 리본으로 보이는 게 당인산 골격입니다. 당인산 골격.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아닌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거 상호 보완적 사이토신이죠. 사이토신. 한국말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에는 존재하지 않고 나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 유라실이죠. 나에는 존재하는 적이 그럼 문제를 벗겨볼게. 나에는 존재하지 않고 과에는 존재하는 연기하면 타이민으로 되는 거야. 타이민. 여기 유라실입니다. 유라실. 라자예요. 라. 근데 예? 무슨 질문? 예. 나보고 고등학교 다시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날 가. 예? 나 그 생활 또 하라고 절대 못합니다. 자, 그러면 6번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일부를 특징 ABC에 따라서 했습니다. 칼슘이다 보니까 이런 걸 무기염류라 그럽니다. 무기염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원소 이름 적혀 있든지 원소 기호가 적혀 있든지 기호
적혀 있든지 아니면 이온 이름이 적혀 있든지 이렇게 있으면 무기염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분은 무기염료. 예, 무기염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만만한 게 적혀집니다. 생리작용 조절. 생리작용 조절. 그 다음 몸을 구성하고요. 각종 환경을 이렇게 유지시켜야 됩니다. 각종 환경을 유지 조절해주는 이 각종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삼투압이라든지 선생님 삼투압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배워야 돼요. 삼투압 조절, pH 조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가 있잖아요. 피가 이게 약간 이게 뭐냐면은 딱 중성이 아니거든요. 딱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성이면 큰일 나요. pH가 그 혈액이 중성이면 그래서 산성으로 약간 치우치지 있게 만들어 놓는 그 작용들이 무기염료들이 하는 거예요. 탄산이온이나 수소이온이 몸을 구성한다는 건 뭐냐면 이 칼슘이 바로 뼈를 구성하거든. 뼈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들 말이에요. 무기염료들이 있는 거하고 이제 DNA는 이제 한 역할 조금 전에 적었을 알고 얘네들은 단백질의 단위체고요. 얘는 탄수화물의 단위체예요. 자, 그런데 이 C라고 하고 B라고 하는 거를 이 기능이잖아요. 이게 A에서 C 이게 뭐지? 기능이잖아. 기능, 특징이잖아. 특징. 아미노산은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네. B라는 특징과 C라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탄소로 구성된다. 얘도 탄소로 구성되고 얘도 탄소로 구성되고 얘도 탄소로 구성되는데 내 앞에 적어놨지, 그지? 근데 이건 탄소가 아니잖아. 칼슘이 어떻게 탄소니? 이게 칼슘 때문에 안 돼. 칼슘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은 답이 아니야. 그래, 기억이 들어가면 다 꺼버리면 돼. 그러면 니은이 답이란 이야기죠. 그럼 재빨리 디귿번으로 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게 C가 되는 거냐? DNA는 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DNA는.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걸 뭐라 그러니? 이걸 3대 영양소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지. 3대 영양소,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기에 DNA는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 틀렸거든. 그러면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2번은 확인하러 들어가야지.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는 게 B에 해당되는가? 물질 대사에 소모되는 것도 물질 대사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다 관여하는 거거든. 포도당 물질 대사에서 이산화탄소와 그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지 결국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거든. 이거 맞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6번에서는 설명할 게 이겁니다. 여기서 DNA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DNA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물질을 가르쳐 드릴게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 조금 전에 핵산은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 물입니다. 세 번째 무기염류.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하나 적자면 비타민, 바이타민이라고 하죠. 바이타민. A, D, E, K, B, C 계열. 바이타민 A, 바이타민 D, 바이타민 E, 바이타민 K 계열. 바이타민 B, 바이타민 C 계열. 바이타민 B와 바이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물에 잘 녹아요. 바이타민 C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먹더라도 오줌에 녹아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타민 C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뭐 안 좋은 게는 있겠지. 신장결석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까지 먹겠나, 사람들이. 이런 건. 이때, 요 바이타민하고 물하고 무기염료 이거를 부영양소라 그럽니다. 부영양소. 신장계열소 성이 어떻게
아파서 병원 가는 거죠,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의 신경결석으로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뿐이지. 신장결석으로 죽는다 그러면, 진짜, 아이고, 야, 이거 뭐, 도대체 얼마나 결석 생겨야 되나. 아프긴 아파요. 모르겠습니다. 요로 결석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요로 결석 내가 요로 결석이다 이 말을 못하고 그냥 툭 쓰러져요. 의사 앞에서. 말도 못하고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쿡쿡 눌러보고 요로 결석이래. 옛날에는 요로 결석 치료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방법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막 음파로 부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퇴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그 완전 산송장이 돼서 들어갔는데 병원 갈 때는 나올 때는 걸어 나오고 그래요. 여기서 그 음파로 보시면 그 오줌 쌀 때 예, 섞여서 나오게끔 해야 돼요. 주로 이제 물을 많이 마시든지 이제 맥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잘 안 걸린다 그래요. 내가 확인된 건 안 걸리지만 이게 잡지식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래. 오줌을 좀 예. 저렇게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7번 문제. 그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인,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X입니다. 딱 아미노산 보니까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X는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공부 좀 해가지고 문제가 좀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물질 뭐가 빠져나온다고요? 물이 빠져나온다. 이런 반응은 무슨 반응? 탈수 축합 반응. 내가 그랬지. 이 탈수 축합 반응을 괄호 쳐가지고 직접 단답형으로 적게 만든 학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가 물이라는 거. 한국말로 물 적어도 되고요. 그냥 H2O라고 적어도 됩니다. 물질 X는 단백질인데 옳은 것입니다. 부분 점수 없다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건 내가 적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럽니다. 학교에서 부분 점수 이런 거 하면은 선생님이 골치 아프니까 아예 안 줘버리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그렇죠. 이 배열 순서가 다르면 뭐가 달라진다고? 구조가 달라져. 달까지만 해놓고요. 그러면 기능이 달라져.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이게 맞게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져. 맞게 되는 거죠. 머리카락 단백질로 구성이 됩니다. 케라틴, 엘라스틴 이런 단백질로 돼 있어요. 구조가 베타 쉬트 구조예요. 베타 병풍 구조인데 이런 걸로 돼 있고요. 근육 근육 단백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하는데 가보면 네 헬스 좀 했다며. 그 단백질 보충제라고 하는 것들이 왜 단백질 보충이 근육 키우려고 그래. 근육 키우려고. 효소 항체 내가 그랬지. 내가 유전 정보 저장 빼놓고 다 하는 게 단백질이라고. 이거 다 답니다. 다. 맞고 생명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단백질 적어놨죠. 우리가 조금 전에 6번 문제 풀면서 그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거야. 도대체 니 몇 번을 안 한 거야, 니? 니는 몇 번을 안 한 거야? 내한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안 한 거야? 이제 요걸 해놓으니까 알겠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 안 하는 거. 엘라스틴 또는 일라스틴. 영어로는 이렇게 적어요. 둘 다 라예요? 예. S가 두 개 아닙니다. 엘라스틴. 탄력 탄성 단백질입니다. 탄성. 탱탱거려요. 탱탱. 이 샴푸 이름에 엘라스틴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에 탄력을 주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하는 말인데 예. 그 라식 아플까요? 우리 아버지가 라식은 안 했고 다른 수술을 받았거든요. 녹내장인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대요. 눈에 빛만 짝깍짝깍 비쳐갖고 칼이 왔다 갔다 하고. 마취할 때. 예? 마취할 때. 그거는 좀 따끔하죠. 어때 마취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로 눈 주위에 마취를 한다 그러던데요. 예. 정확하게 눈 아래 났는지를 안 났는지는 여쭤보지는 못하는데
예. 영상으로 봤거든요. 예. 좀 무서웠어요. 그 무서 주사 맞는 거 나도 무섭습니다. 저기 이번에 그 뭐지? 그 신체 검사 뭐 문서 살할 때 여기 주의해야 마취예요. 야, 뭐 그렇다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 전신 마취하고서 찌는데. 예. 주사 맞는 거 나도 무서워요. 자, DNA 일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8번. 자, 이거 오각형으로 보이는 게 이름이 뭐라고? 당이라 그랬습니다. DNA니까 D자가 들어가는 디옥시 라이보스죠. 그죠?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입니다. 요 P라고 적혀 있는 게 뭐죠? 인입니다. 인의 원소 기호가 원래 P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염기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직선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점선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점선이거든요. 요 점선이 뜻하는 게 바로 수소결합을 뜻하는 겁니다. 공유결합 아니라 그랬죠. 수소결합은. 공유결합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닥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가는 당이라 당다라당당당. 니온, 나는 당으로 타이민이다. 아닙니다. 나는 당이 아니라 뭐죠? 염기죠. 그런데 이름은 타이민인지 보겠습니다. 아데니니까 타이민 맞죠? 요거로 맞는데 요게 틀려서 이렇게 틀리게 되는 겁니다. DNA에서 나가 뭐지? 염기죠, 염기. 염기인데 어떤 염기? 타이민이죠, 타이민. 타이민이라는 염기는 아데닌과 항상 같은 양으로 존재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어휴. 당다라당당당. 왜 실력 없고 무작백이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원래 당나라 군대 센데? 그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백제도 멸망시키고 한 게 당나라인데 신라한테 깨져서 그러나? 당나라 당당당. 자, 3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죠. 자, 표는, 여기 양정고등학교네요. 표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나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중에 하나다. 이 수능 형태가 이래요. 이렇게 딱 주고, 여기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찾아내냅니다. 그렇다면 이건 핵산이죠. 눈썰미가 팍팍 돌아가줘야 돼요. 포도당, 성탈, 녹말, 글리코젠 등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효소의 주성분으로 그러면 단백질이잖아. 남은 건 실제로 단백질 하나뿐이고 근육 항체들을 구성한다. 입 맞고. 그 다음에 가나다는 모두 탄수화물이다 그랬죠. 모두 핵산 뭘로 구성됐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으로 구성됐고 탄수화물은 주로 뭘로 구성됐고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됐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으로 구성이 됐고. 자, 디귿. 다의 다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이 말은 뭐지? 형태가 다르면 기능이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게 되는 거죠. 양정 생각보다는 문제 괜찮은데. 신목이 문제가 어렵다니까. 다들 신물은 만만하라고 보는데 가서 이제 고생 좀 하게 생겼지. 요거. 자, 가는 핵산의 10번입니다. 핵산의 구조적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한 부분을 확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내가 이거 책 보고 풀어도 반드시 한 문제 틀린다라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림가에서 A는 1나노메타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나노메타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경이 2나노메타 정도 나오는 거예요. 자, 나노미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첫신하게 하면서 단위 공부하면서 했죠. 요게 나노라고 읽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뜻한다 그랬죠. 따라서 1나노메다를 미터로 고치면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 미터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곱하나 마나 이런 곱하나 마나 없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 이런 문제를 왜 내겠습니까? 이거 양천고등학교일 거야. 맞네. 이게 양천고등학교인데 이거 이런 문제를 왜 내겠습니까? 교과서에도 없는 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거야. 근데 애들이 떠들고 있었지. 근데 선생님이 싹 쳐다봤을 때 전라 떠들고 있는데 몇 놈만 본 거지.
내 수업을. 그러니까 내 수업 말고 선생님 수업을. 예, 학교 선생님 수업을 하니까 요 새끼들 당해봐라. 제발 내 학교 가서 조용히 듣자. 살아남는 방법이다. 자, 1회전 간격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많은 거야. 이 3.4 나노미터입니다. 다 그래요. 예. 다 아니 선생님도 사람인데 기분 나쁘면 그럴 수 있지 뭐. 분명히 난 수업 시간 했다. 정인도 있다. 아니요, 저 응. 3.4 나노미터가 다 모든 그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근데 전자현미경 사진 찍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엑스레이 회절법을 사용해서 엑스레이 디프렉션 회절법을 사용해 가지고 요걸 알아내요. 누가? 왓슨하고 크릭이 세계 최초로 이걸 알아냈어요. 그 약이란 말이 없었는데 예.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아, 예. 자, 그림 나는 그러니까 이건 맞은 거예요. DNA 구조 맞죠? 이거 왜 DNA지 RNA가 아니라? 디옥시. 아니 두 줄이니까. 두 줄이니까 더블의 D. 얘도 두 줄이죠. 확대한 거니까. 요거 선생님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 줬지. 아데닌 비율하고 타이민 비율하고 같고 구아닌 비율하고 사이토신 비율이 같은데 아데닌이 비율이 30%래. 그럼 그쪽도 얘도 30%가 되잖아. 그럼 합이 얼마 나와? 60%가 나오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 합이 40%가 나오잖아. 그 말은 얘 20% 갈라먹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맞고, 요건 맞고, 요건 틀려서 답이 2번 되는 거지.